세월을 거슬러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의 각 시기마다 우리가 복이라 부른 것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20살 청춘에는 그저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 믿었습니다. 30 즈음엔 사랑이 전부라 생각했지요. 40이 되자 성공이 인생의 척도라 여겼고 50 중반에는 돈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켜주는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0을 훌쩍 넘긴 한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 진짜 복이 뭔지 알겠더라.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고 싶어 지난 몇 해 동안 수많은 인생 선배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평생 교단을 지킨 교사, 사람을 살리는 의사, 땅을 일구는 농부, 다양한 길을 걸어온 분들과 차 한잔 나누며 삶의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어서 누구보다 건강했던 분이 말년에는 병상에 홀로 계셨고, 한때 엄청난 부를 모았던 분이 자식들과 등을 지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지도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가족의 따뜻한 손길과 웃음 속에서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건강, 부, 성공이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이었습니다. 80을 넘긴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더라. 젊을 때는 가진 것으로 행복을 재려 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잃지 않은 것들이 더 귀하더라.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돈도 언젠가는 다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인연만큼은 마지막까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더라. 수많은 만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말년의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년의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년의 복이 중요한 이유. 말년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봄에 새싹 튀우는 시절을 지나 여름의 무성함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성숙의 계절이지요. 이 계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극명한 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황금빛 단풍처럼 찬란히 빛나며 인생의 정점을 누리고, 누군가는 마른 낙엽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흐틀나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선택과 삶의 태도가 말년의 풍경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뿌린 씨앗에 따라 가을의 수확이 달라지듯 우리가 인생 전반부에 심어놓은 것들이 후반부의 결실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경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라는 안타까운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가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조차 말년에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매일을 감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더라. 젊을 땐 돈 벌고 성공하느라 바빠서 사람들과 진심으로 사귀지 못했네.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맺어둔 인연들이 지금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더라.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년의 복은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결과물입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가 노년의 체력을 결정하듯 젊은 날의 인간관계가 말년의 외로움을 좌우합니다. 중년에 세운 지혜로운 계획이 노후의 안정을 만들고 평생에 걸친 배움과 성장이 말년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 100세 시대, 말년의 30년. 이제 우리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인생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5세 은퇴 이후에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이지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30년이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꽃을 피우는 황혼의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대든 30대든 심지어 50, 60대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말년의 복을 위한 준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진짜 말년의 복은? 사람들은 흔히 말년의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자식들이 출세에 효도하며 큰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야기들. 재산이 수십억에 달하는 한 어르신은 매일 밤 가족 간의 상속 다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분은 아이가 너무 바빠 1년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며 외로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전셋집에 사는 한 할머니는 아침이면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손자와 놀아주며 저녁에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말년의 복은 화려한 외부 조건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삶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마음이 평안한가, 몸이 건강한가, 그리고 곁에 사람이 있는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란 단순히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가 적고 걸어온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불안보다 감사가 더 큰 상태를 말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남과 비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그러니 마음이 편하다네. 수용과 내적 평화. 이것이야말로 말년을 빛나게 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몸의 건강.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젊은 날의 완벽한 체력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에서 큰 불편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걷고,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몸. 한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아프지 않은 게 이렇게 큰 복인 줄 젊을 땐 몰랐네. 건강은 말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행복의 기초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이는 혈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후배. 나를 아끼고 내 안부를 묻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옛말에 혼자 먹는 산의 진미보다 함께 나누는 보리밥이 더 맛있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쉽게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가 몇 자리인지,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년의 복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 말년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쌓아온 작은 습관들의 결실입니다. 마치 한 그루 나무가 눈에 띄지 않게 매일 조금씩 자라 마침내 울창한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행복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예외 없이 세 가지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몸을 지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젊은이들처럼 헬스장에서 땀을 쏟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러나 매일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85세의 한 어르신은 5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네 하고 웃으셨지요. 그분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눈빛도 활기찼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뇌를 깨우고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며 숙면을 돕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의 기쁨을 기록하는 것. 이는 거창한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날 감사했던 일, 마음이 기뻤던 순간, 예쁘다고 느낀 장면을 적어두는 것이죠. 한 할머니는 10년 넘게 매일 오늘의 감사 한 줄을 써오셨습니다. 손자가 안아준 순간, 길가에 핀 작은 꽃, 이웃이 나눠준 김치, 아침 햇살이 포근했던 날. 그분의 기록은 소소하지만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걸 쓰다 보니 하루가 다 선물 같더라네.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니 마음이 편해져.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기 쉬운 노년기에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은 마치 세 줄의 끈처럼 서로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몸이 건강하면 사람을 만나러 나갈 힘이 생기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마음의 평안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다시 몸을 지켜줍니다. 결국 말년의 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작고 단순한 생활의 철학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짧은 안부 전화, 오랜 친구와의 소박한 만남,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후배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살찌우는 관계의 씨앗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베푸는 기쁨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매주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젊은 후배들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조언을 해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그분의 목소리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관계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음 속에서 진정한 유대가 생기고 그 유대는 말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세 가지 습관이 만드는 상승의 선순환. 이 세 가지 습관, 건강한 움직임, 감사의 기록,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서로 맞물리며 놀라운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해진 몸은 사회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원만하게 하며
좋은 인간관계는 다시 마음의 평안을 불러옵니다. 그 평안은 또다시 건강을 지키려는 동기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작게 시작하기.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기,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떠올리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이 작고 단순한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남은 인생은 단순히 사는 시간이 아니라 사는 맛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에필로그. 우리 모두의 말년이 복되길.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많은 과거의 나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20대의 건강을 소홀히 했던 선택이 50대의 몸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30대의 인간관계를 등한시한 결정이 60대의 외로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젊은 날 꾸준히 운동했던 습관은 지금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던 태도는 현재의 따뜻한 인연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지켜줄 복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한 7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을 땐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지 뭐예요? 독서 모임에 나가고 서예를 배우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시간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몇 살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20대든 30대든 50대든 혹은 이미 60, 7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년의 복을 준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알맞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30대라면 앞으로 30,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복된 말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를 쌓으며 마음의 평안을 기르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50대라면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60대나 70대가 되셨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지금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당신의 말년은 여전히 최고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은 화려한 성취나 막대한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말년의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년을 꿈꾸는가? 그 꿈을 위해 내일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작은 산책이든, 가족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전화든, 감사 한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사회를 꿈꿔봅니다. 세대를 넘어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따뜻한 소통이 흐르는 세상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말년이 진정 복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준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